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국내투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양호할 것이다 라고 이미 브리핑에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가장 중요한 건 매수 주체, 또 우리가 시장을 갖다 교란시키는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다 라는 점만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가 잘 또 팔로우하면서 트레이딩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존재하고요. 또 밑에서 살살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여러분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올라올 때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치고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10%, 15% 정도 상승하는 것들은 아주 가볍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 10에서 15% 안쪽으로 다 우리가 범위로 평단 조절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바로 BEP 수준으로 도달된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의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놀라거나 그런 것보다는 적절한 구간,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체크해 가면서 잘 또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현금 비중을 잘 관리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것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현금 지원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7월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서 쌓아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2분기 있던 돈들, 또 3분기 수익 낸 돈들 이런 것들을 자금을 또 마련해서 4분기 때 또 다시 한번 또 리바운딩 하는 것들을 플레이해서 수익화 시켜줄 수 있는 것. 뭘 투자라는 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는 밸런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경험에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절대 지켜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늘 하던 대로 여러분들에게 플레이를 계속해 드릴 겁니다. 항상 목표는 15개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긴 한데 지난달은 우리가 12개로 끝났어요. 장이 그렇게 안 좋은 장에서 그 정도면 잘한 거라 생각이 들고 7월달 장도 지금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수익을 크게 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식 투자는 항상 뭐한다? 손해를 안 보게 만드는 일, 그런 행위들을 위해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숙련된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선수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수익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만 보통 주식 투자를 하면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수익 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왜? 하락해서 하락을 잘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나머지 건 뭐예요? 주식은 동전 앞뒷면입니다. 먹거나 잃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상당히 간단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손실 구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노하우 있게 잘 또 드리블해서 살려내는가. 그것들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상당히 좋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렴해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로봇 관련된 거 SPG라든지 로보티즈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사실 장중에 반응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장 마감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몹시 사실은 개인적으로 앵그리했습니다. 사실은 현금 여력이 많았다라고 하면 과감히 들어갔을 텐데 현금 비중 관리를 해나가느냐고 제가 사실은 로봇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못하긴 했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하다 보면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배 아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다음에 하지, 할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보면 테마가 형성될 때 보면 장 마감쯤에 테마를 형성시켜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쨌든 시장 플레이어들은 좀 더 영악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SK 스퀘어에 대해서 장중 수익 실현 의견과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20%까지는 대략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요 20% 확인하고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7월 7번째, 2020년도 150번째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가 드리블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중이 크잖아요. SK 스퀘어는 어차피 우리가 뭘로 하기로 했어요? 예, 롱숏 플레이 트레이딩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걸맞은 수준에서 수익을 내고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현대글로비스 또 이야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심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드린 거 이스페타시스 정리하고 저는 심택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지금 쉴 틈이 없어요.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녹화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충분히 올라가서 여러분들 97,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요 구간 이야기 도달될 때 제가 여러분들의 멘트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전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 점심때까지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뭐 추가적으로 저는 녹화 들어오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 3%에서 뭐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2020년도 151번째, 7월 8번째, 현재까지 2026년 들어서 손절은 한 개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포기하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잘 또 같이 플레이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장을 갖다가 불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좀 즐겨나가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요. 시장을 해석해 나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또 주식 투자의 또 재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소재 쪽이겠죠.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쨌든 국산화 성공해가지고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소재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 특히 이제 D램이 꾸준하게 생산이 되고 앞으로 사실은 평택 P4가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청주 공정도 단계적으로 진행이 또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 대부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만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실적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바라볼 땐 올라오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삼성 파운드리 쪽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관련된 부분이 또 하반기에 또 의미가 있어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중요한 소재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리기판도 관련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여러분들이 모멘텀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이 3분기, 4분기에 좋고요. 또 하나 모멘텀, 유리기판 모멘텀 통상적으로 2027 CES 좀 다가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져 있고 현재 업황 자체는 지속적으로 그죠? D램이나 HBM 생산은 양호하게 진행되는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쌀 때 매수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이 종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여러분들 레커멘딩을 하거나 또 이거 상당히 지금 더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는 아주 스트롱 바이 개념으로 이제 모니터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바로 뭐 턴어라운드 V자로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10% 정도 올라가는 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31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 바라볼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좀 더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 약간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갖고선 여러분 좀 중기적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지금 마음 상당히 주가가 저렴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방 쪽으로 내려가도 매물은 별로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업황이 안 꺾여요. 그건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계속 TSMC도 증설한다는 얘기 여러분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증설하지 뭐 증설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증설하는 속도도 꽤 오래 걸려요. 그렇든 그러면
앞으로 전방은 괜찮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충분히 이 빈 공간만큼 갈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기 61 이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봉은 여기서 수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렴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공략하는 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렇죠. 한 29만 원에서 한 35만 원 요 정도 사이에서 플레이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볼게요. 단기적으로 지금 또 오늘 어제 또 미국장에서 상당히 또 반도체 이런 그죠? 업종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되냐? 근데 오늘 이 주가는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장비 쪽은 지금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워낙 관심을 그쪽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장비 가다 보면 장비 비싸네 라고 하면 어디로 오겠어요?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솔브레인은 저렴하구나. 그럼 뭐 오래 있었던 이 모멘텀들은 다 뭡니까? 이건 다 사기입니까? 아니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플레이 관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물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5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뭐 보수적으로 보면 한 3, 4까지만 보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수익은 충분히 또 수익 거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동질세미캠을 빠뜨리면 섭섭하지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질세미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솔브레인 업황 설명드린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거에다 플러스 미국 공장 돌아가는 거,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작되는 점이 언제냐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2020년도 하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아직은 반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반영을 할 수, 주가에 반영하지 못했죠. 왜? 최근에 장이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차세대 EUV 건식, 이제 공정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진 세미캠 소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솔브레인하고 주가 포지션이 아주 똑같죠. 사실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 공정이 거의 앞단에 뒷단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주가 위치도 거의 다 내려온 위치에 와 있어요. 자, 오늘 비리비리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왜 안 오르지? 좋다고 하는데 뭐지? 뭐 이런 생각들로 퀘스천 마크를 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단기적으로 관점을 일단 보는 거는 접어두고 단기적으로 뭐 갑자기 올라가주면 땡큐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4분기를 바라보고 여러분들께서 그 모멘텀 앞두고 이게 싼 구간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렴하냐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수익을 또 만들어내게 되면 4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여건에서 사실은 뭐 그냥 매수해도 되는 분할 매수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4만 한 2천 원 뭐 이 정도에서 뭐 여기 5만 한 지금 2,5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빈 공간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가볍게 움직이는 건 동진세미캠이 좀 더 가볍게 움직여요. 왜냐면 주당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선택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니케어 뉴스는 계속해서 케어맨 클럽과 함께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DSE는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또 프로브 카드 이야기 드리면서 많이 이야기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D램 생산하고 HBM 생산하고 막 이러면 계속 어떻게 돼요? 전공정 마무리 단계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칩을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 그냥 계속해서 진행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딜 봐도 여러분들 반도체 칩 생산량이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TSA는 그냥 계속 괜찮은 거예요.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서도 거래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21이평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공략하는 법이 가장 양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특별하게도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좀 우리가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나 그래도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다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좀 발생이 돼요. 그러나 다만 좋은 점은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쌓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충칭이 쌓여 있다는 건 우리가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같이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1일평 이렇게 있잖아요. 요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뭔가 트레이딩 바이에 한 번, 두 번 정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어요. 이건 뭐 저 스펙 안에서만 놀아도 하루에도 10%에서 15%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별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 계속 보고 있는데 기회만 되면 저는 잡아보겠다. 사실 이번 할 조정에도 요 아래쪽에 들어오면 잡아보려고 했는데 바로 또 오늘 업황이 또 개선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주가가 하락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저 시그널에는 뭐 위로 가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일단 모니터링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심택을 여러분들에게 이스페타시스 정리하고 심택으로 바로 저는 매수 전환을 했는데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야기하는 베라루빈 진행을 하잖아요. 베라루빈 CPU 진행하게 되면 따라붙는 게 뭡니까? 예, 바로 소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엔비디아 쪽에서 그거 생산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어제 발표를 또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같이 따라붙는데 왜 오늘 얘는 안 오를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다른 곳이 오르고 있죠.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지금 대덕전자는 또 오늘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대덕전자 할까 심택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론은 심택으로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방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커버링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상방보다는 상방 목표가는 별로 안 정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 안 정하냐? 우리는 이쪽을 더 관리해야 되니까 전 이쪽 시나리오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건 9,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방으로 10% 정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비중 10%에서는 평단 관리할 수 있고, 현재 현금 여력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과 같이 플레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 가동률, 상승률이 20% 정도 남아있고, 제가 볼 땐 공장 증설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보면 괜찮을 것이다. 특히 뭐, 전 이 생각도 하는 거죠.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리바운딩 나올 수지가 많은가 적은가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대덕, 요즘 아주 말이 많습니다. 신규 투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캐파 증설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따라가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물론 목표가는 뭐 20만 원 부르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삼성전기 좋으면 무조건 대덕전자가 낙수효과 같은 거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런 모멘텀이 생겼다는 건 야 어딘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또 수주를 받고 있구나 오더량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유추해석해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들이 아마 주가를 최근에 좀 긍정적에 흐르게 만드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다음부터는 내용 쪽 다음에 뭐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 우리가 그 다음부터 차트를 보면서 또 수급 현황을 체크하면서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들어가야 되나 이 부분을 항상 체크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10% 이상 상승하는데 이거 따라갈 거냐? 우리는 따라가는 짓은 안 합니다. 이거 아니면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대덕전자 저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저긴 아니구나. 그래서 심택이 더 낫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대안품을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오늘 대덕전자가 한 2, 3% 상승했잖아요. 그럼 저는 심택 안 사고 대덕전자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볼 때는 항상 내용만 보시지 말고 항상 어느 것 A냐 B냐 C냐 이런 그 대안문을 항상 들고 있으면서 그것에 합당한 또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뭐 특별히 기업이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면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기업이 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일들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일반인 분들은요. 그런 거 다 안 본다니까. 좋아 나빠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심택이나 대덕전자 둘 다 인기 있는 애들이니까 결론은 대덕전자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야 심택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가 또 많은 거지.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FCBGA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장기 계약들이 이제 꾸준히 되는 것들이죠. 사실 TSMC 부분 이쪽 관련된 뭐 대만도 풀캐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겠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또 이런 내용이 또 이제 따라붙기 시작해요. 우주 항공, AI 서버용, 뭐, 이게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매출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LTA가 롱텀 어그리먼트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공장 증설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좋았던 점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유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그 점이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지. 아쉬워. 어느 기업들은 맨날 하게 되면 돈 필요하다고 주주들한테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고 말이야. 좀 곤란하다. 그러고 싶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시그널이 들어온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땐 아주 야리무리한 자리에서 지금 시그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못 잡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갭이 많지 않거든. 그런 부분만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상승 갭을 생각해 봤어요. 심택 쪽이 더 상승 갭은 훨씬 더 높구나라는 부분들을 똑같이 목표가가 20만 원이거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현재 주가 위치를 고려해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대덕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15만 원 이상까지는 볼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체크가 가능하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플레이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밸런스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좌 그리고 현금 비중 그 다음에 바로 수익난 계좌 이 부분을 세 가지를 관리를 해서 자금을 또 재투자할 때 항상 수익낸 돈들은 당장 재투자하지 마세요. 왜?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돈들은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게 복리 수익을 만든다고 어서 복리는 배워가지고 말이야. 바로 재투자하면 말이야. 토탈 리턴 돌아오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주시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먹은 거 다시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잉여금 우리가 챙겨놨던 돈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그걸 동원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여유가 많잖아요. 이제서 1분기 어때 수익 낸 돈들은 이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플레이해 나가는데 여러분들하고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하나를 더 좋은 어떤 특별한 테크니컬한 부분을 배우는 거라기보다는 크게 우리가 밸런스 관리하는 부분부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관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어리버리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벌써 또 그죠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20년 투자하고 30년 투자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즐겁게 지내시고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까지 비가 온다고 하네요. 저는 어제 막걸리 좀 먹어서 그런가 목소리가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저는 뭐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막걸리에 전. 근데 어젠 저는 좀 맛이 없었어 사실은. 뭐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들 머리가 좀 풀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2부 시간에 만나뵐게요. 케어맨이었습니다.